사연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살이시고 회사원이고 감성도 풍부하고 다정하고 배려심도 깊은 분이고 28살 대학원생, 밝고 자존감 높은 사람. 대학원 문제로 자존감이 낮아짐. 업무를 하다 성격이나 마음이 잘 맞아서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고 8월 달에 상대방의 이제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일상이 조금 붕괴되었고, 근데 갑자기 확 텀이 길어지거든요, 사연이. 물론 이제 많은 걸 생각했겠지만 그만큼 큰 탈이 없었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퇴사 문제로 자존감이 낮아서 조금 따끔한 조언을 했더니 상대가 상처를 받았대. 그래서 사과를 좀 했고, 6월 달에는 상대가 아플 때 내가 수면제를 먹어 가주지를 못했는데 이전에 내가 수면제 먹을 때 헤어짐을 암시하는 말을 하여 수면제 얘기를 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어떻다고 말하는 거에 상처받음. 26년 7월 상대와 마주하여 이야기했을 때 사과했고, 상대는 헤어지고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하고 안아달라고 하고 같이 야식 먹고 시간 보낸 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 상황은 시간을 가진 뒤에 만나서 얘기하자 했는데 카톡으로 이별 얘기를 했고, 얼굴 보기, 통화하기, 마지막으로 밥 먹기 다 거절. 차단은 아니고 헤어진 후 2번 정도 마주침. 궁금한 게 마지막에 마주쳤다고 했는데 장거리 연애했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거리상으로도 장거리긴 하지만 내가 업무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지역으로 간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오케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기준에서는 제외 확률을 거의 90% 이상 부를 수 있어요. 대신에 상대방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 조건. 물론 상대방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모든 이별 사연에서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을 굳이 꺼냈는지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사연을 전반적으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앞에까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관계가 되게 무탈했다는 것은, 그리고 제가 지금 목소리만 들어봐도 구독자분이 되게 다정하고 잘 맞춰주는 성격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는, 물론 상대방이 퇴사 문제로 자존감이 낮아져서 따끔한 소리를 했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 따끔한 소리도 제 기준에서는 상처 주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퇴사하고 나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뭘 해야 될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그냥 살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네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가짐이나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지금 같은 마음보다는 예전 같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끝나고 뭐라도 하고 휴식도 잘 취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라는 동물이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동물이야. 우리가 가족 너무 배고파 이랬을 때 남자들은 야 기다려 내가 사냥해 올게 이러는 존재고요. 여자라는 동물은 그래? 아유 괜찮아 곧 도와주실 거야 이러면서 조금 공감을 해주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상대방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고 했을 때 듣고 싶었던 말은 지금 많이 힘들은가 보네, 괜찮아, 내가 지금까지 지켜보면 너라면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그때까지 나도 곁에서 항상 응원하고 네가 더 일어설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을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론이고요. 일단 남자로 태어났다면 웬만하면 다 저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요. 이거는 본능입니다. 본능. 남성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본 건 그냥 내용 자체가 궁금하다기보다 따끔한 소리가 정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상처일까? 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니라고요. 충분히 연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잖아. 그럼 이 말은 크게 두 가지예요. 평상시에 내가 상대방한테 다 맞춰주고 상대방이 나를 진짜 당연한 사람으로, 거의 보호자, 아빠처럼 생각하니까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예측이 깨져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상대방이라는 사람 자체가 피해의식이 있거나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별말을 안 해도 그냥 상처를 받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전자는 나의 프레임의 문제고요. 후자는 상대방의 방어기제의 문제예요. 아예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수면제를 드셨잖아요, 우리 구독자분이. 근데 내가 수면제를 먹었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헤어지는 말을 암시했대. 아니 보통은 내 애인이 수면제를 먹으면 걱정을 하거든요. 혹시 불면증이 왜 있어? 보통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은 헤어짐을 암시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네. 내 수면제를 먹는 것 자체가 안 입고 온 거예요. 내 애인이 이렇게 약까지 복용하면서 먹는다? 그럼 안 입고 온 것도 뭐야? 만만하다는 거야. 프레임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괜히 이런 말을 꺼냈다가 에이씨 괜히 또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어떡해. 그래서 수면제 얘기는 못하고 내가 아플 때 가주지도 못하니까 부모님께 도움 청하려고 했던 말에 상처를 받아. 이게 뭐야? 상대방이 아플 때마다 장거리를 가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물론 가줄 수 있어. 가줄 수 있는데 수면제를 먹어서 내가 운전을 못하거나 이동이 힘들 수도 있는 거를 내가 그거를 양해를 구하지도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거를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에 상처를 받는 것도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너무 오냐오냐한 문제도 있고요. 상대방이 무슨 공주님 대접을 원하는 좀 아이 같은 면모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제외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냐면 어쨌거나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 말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망 플래그처럼 이건 제외 플래그라고 해요. 가장 제외가 잘 되는 멘트 중 하나가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 헤어지고 후회하면 어떡하지요. 고작 이 정도 갖고 이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원래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어떤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길래 헤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제가 이제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이제 느껴지고,
이제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하지라는 마음가짐도 어느 정도 생기는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외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일을 열심히 한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큼 이제 이 사람이 저한테 좀 큰 힘이었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제가 크게 잘못한 거나 이런 거를 잘 뒤로 미루게 되고 저한테 큰 힘이고 제가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회사에서도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한 계기가 이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제외를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건강한 어떤 조언들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한테는 다시 만나고 싶으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는 건강이 아닌 치료를 하면 되는 사람이라서 근데 치료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저한테 유료 상담으로 전화 상담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1시간에 30분은 욕을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상대방은 내가 이 사람한테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나. 여기서 일단 빈정이 상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상처를 많이 받는 특유의 타입이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야? 그냥 만만한 사람이야, 만만한. 이 사람은 내 곁을 지키는 게 당연하고 항상 내 감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사람이야. 이 인식이 너무 강하다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내가 너를 만나주는 거야. 이런 프레임이 생겨요. 근데 내가 조금 이 친구의 비위를 거스리는 행동을 하잖아?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느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해? 네가 나한테 잘해주는 조건으로 널 만난 건데 네가 감히 이렇게 수틀리는 행동을 해? 상처가 못 만나겠어. 이게 가장 크다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정도 행동으로 이별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특이 케이스라는 거야. 내가 너무 상대방한테 맞춰주고 잘해줘서 만만하게 보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필요 이상으로 바라는 게 많거나 상처를 잘 받는 타입 이 두 가지가 물린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케이스에서는 일단 가장 쉽고 빠르게 제외하는 방법은 그냥 진정성 있게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붙잡고 설득하는 게 상대방에게 너무 저자세가 되고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걸 필요로 하고 원하잖아. 상대방이 굽히고 들어오고 다 맞춰주는 걸 원해. 상대 입장에서는 그게 고가치가 돼요. 보상이니까.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같은 사람에게는 일단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최대한 들어주고 내 자신을 낮추더라도 맞춰주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계속 연애가 유지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결핍으로 만나는 거잖아.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보다는 네가 나한테 잘해주고 맞춰주는 게 좋아. 이런 결핍으로 우리 구독자분과 연애를 하잖아?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나보다 더 맞춰주고 나보다 더 남자로서 끌리는 사람을 만나잖아? 그러면 어때? 그 다음은 내가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채울 수 있는 게 없어. 난 너를 만나서 내 결핍을 다 채웠어. 그럼 또 끝나.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건강한 솔루션이 아니에요. 붙잡고 매달리는 게 제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연 같은 경우는 특이 케이스라서 상대방에게 고신뢰가 돼서 안정감을 주어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이별한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런 사연이 왔을 때 건강하게 제외하기 위한 정석은 뭐냐면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건드리지 않고 내 신뢰를 낮추지 않는 선에서 내가 먼저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상대방한테 말을 해야 된다면 한 번 더 마주치고 그 마주치는 걸로 저는 그걸 명분으로 세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마주쳤으니까 그걸로 인사를 하면서 잘 지내냐? 요새는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먼저 전화하면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중문 정도? 장문까지 아니고 메시지를 보낼 것 같아요. 시간을 갖고 나도 우리 관계를 돌아보니까 네 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동안 나도 최선을 다했었고 왜 나는 노력을 하는데 내 개인 사정이나 몇 가지 실수들로 네가 항상 상처받고 왜 나는 항상 죄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먼저 저라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나도 항상 맞춰주고 모든 걸 다 네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태도가 오히려 우리 관계에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깨달아서 다음 연애는 조금은 더 내가 원하고 내 생각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연애들을 해보려고 한다. 너도 상대가 다 맞춰주고 쉽게 상처받기보다는 네 스스로 일어서서 서로 건강한 연애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연애를 해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도 상대방은 상처를 엄청 받을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엄청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애기처럼 굴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빠도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감정이 느끼잖아? 그러면 무조건 매달려요. 그리고 자신있게 왜 이런 방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면 상대방 같은 여성분은요. 대체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를 다 맞춰주고 오냐오냐 해주는 남자를 찾기가 쉬울까? 여자친구가 정말 예쁘고 인기가 많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왜? 온전히 내 말만 다 맞춰주고 들어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보다 가치가 떨어져야 돼요. 급이 떨어져야 된다고.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급이 낮은 사람은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태도라면 대체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더더욱 우리 구독자분의 빈자리를 느끼고 소중함을 느낄 확률이 높아져요. 플러스 아까 말했던 제외 플래그라는 말도 했었잖아요. 나도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메시지로 둘 사이 완전히 관계를 끝내고 내 삶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다? 애초에 우리 구독자분이라는 사람이 모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상대방을 밀어내고 상처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을 만한 성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맞춰가는 연애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구독자분은 너무 맞춰준다는 거야. 그게 연애에서도 좋지가 않다.
왜? 관계의 불균형이 생겨요. 하지만 상대방이 무조건 다 맞춰주는 남자가 좋아 라고 그런 결핍이 심한 사람이면 어때? 결국은 매달리고 맞춰줘야 된다. 굽히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라이브에 사는 사연은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는 원래 대화 내용부터 사연부터 두 사람의 뭐 사진이나 뭐 SNS 이런 것까지 다 보거든요. 그래야만 네. 확실한 이제 분석이 돼서. 하지만 저도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연인지 당연히 감으로 알잖아요.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당연한 사람. 내 비위를 거슬리고 수틀리게 하면 언제든지 쳐낼 수 있는 정도의 존재로 스스로가 만들었다. 내가 너무 스스로를 낮추면서 맞춰주면서 연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한번 하고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대학원 그만두는 스트레스도 좀 많았어가지고 이제 8월 말까지 일을 하고 이제 그만두는데 네네. 그 그만두는 날에 연락을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붙잡는 말보다는 이때까지 대학원 생활 고생했다. 나도 이제 뭐 연애하면서 좀 많이 느끼고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도 잘 지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마지막 인사처럼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27일이 이제 그 친구 생일이라 가지고 27일에 연락을 할지 아니면 31일 퇴사할 때 연락을 할지 그게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연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연락을 하는 의도가 무조건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네. 내 프레임을 회복할 건지, 만남 제안을 하고 싶은 건지, 그냥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미래를 기약할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고생했다는 말만 해주고 싶은 건지, 거기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바뀐다고요. 원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제가 소중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러면은 아까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좀 상대방이 상처 주는 말은 지금은 어울리지 않고요. 가뜩이나 또 퇴사하고 자존감도 낮아진 상태에서 그런 말까지 하면은 더 상처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너무나 고생 많았었고 늘 넌 잘 될 거야. 나도 내 자리에서 더 성장하고 좋은 사람 돼볼게. 혹은 나도 다음 사람에게는 더 좋은 남자 돼볼게. 잘 지내. 상대방의 네, 너무 좋은 것 행복만 같습니다. 빌어주고 각자의 삶에서 잘 지내자. 혹은 나도 정리가 되었다는 뉘앙스를 같이 섞어줘야 돼요. 그때 걔는 무너집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로 연락하시면 안 돼요. 나도 헤어지고 우리 관계를 돌아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느꼈었지만 그래도 고생했었고 그리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에 정말 축하해주고 힘내라는 격려의 말은 진짜 해주고 싶었어. 뭐 이런 식으로만 해도 상대방은 이제 후폭풍이 미친 듯이 옵니다. 가뜩이나 이제 퇴사하면 자존감이 낮아지면 기댈 곳이 필요한데 우리 구독자분이 이제 곁에 없다는 걸 느끼는 순간 빈자리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 대신 제가 얘기했죠. 아까 위험하다는 게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귀댈 수 있는 사람처럼 휙 다가오잖아? 그러면은 리바운드 위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남자한테 인기 많은 타입은 절대로 아니라고 느껴져요. 대체자를 그렇게 구하기 쉬운 타입은 아니라고 느껴져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늘 통화 내용 참고하셔서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대신에 다시 만나거나 미래를 기약하는 의도를 완전히 없애고 정말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